최근 막을 내린 2015 한국농산어촌 산업대전에 대해 한국일보가 도선사협회의 입법 로비 수단으로 이용된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TV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뿐 도선사협회는 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선사협회는 본 행사를 후원한 8개 기관 중 하나로 도선사협회의 기여도를 부스 개수로 따진다고 해도 실제 참여한 업체 기준으로 하면 1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일보에서는 220만 원을 납입하고 참여했다는 업체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농어민 가운데 100% 유상으로 참여한 업체는 없습니다. 본 행사의 취지가 영세한 농어가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제가격을 주고 들어온 곳은 대기업 하림뿐이었습니다. 지방자치TV의 당초 계획은 100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경우 아무리 홍보를 하고 싶어도 재정 상황상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지방자치TV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업체는 7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TV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 취지가 어려운 농어민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농어민에게 부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 로비와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자치TV는 한국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태로 사태 추이에 따라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동홍천 삼포권역 전승문화체험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평창 멜론 메로니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에 장애인을 위한 첨단 복지관이 들어섭니다. 제19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행사가 여수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행정협력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전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높여 뼈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햇빛만 잘 쬐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80%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우유와 달걀, 버섯 등을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동홍천 삼포권역 전승문화체험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홍천군은 전승문화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홍천 삼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착공된 전통문화체험관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홍천군수 및 도의회와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과 추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천군 군업리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지난 8월 14일 개최됐습니다. 참석한 주요 인사의 내빈 소개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변해동 동홍천 삼포권역 추진위원장의 전승문화체험관 건립 경과보고가 이어졌으며 김항수 군업일위 이장의 개회사와 노승락 홍천군수의 축사,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돼 전승문화체험관의 준공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동홍천 삼포권역 전통문화체험관은 예로부터 전통성과 우수성을 겸비했으나 현재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홍천군 군업리의 전통엿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함으로써 권역의 대표 특산물로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엿을 전통엿을 상품화시켜서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그걸 지역에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체험해보고 직접 사가시고 지역엿을 대중화시키는데 그래서 지역의 소득 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홍천 삼포권역 전승문화체험관 준공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농촌 인구 유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권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빙글빙글 하늘을 비행하는 잠자리, 사뿐히 꽃잎에 내려앉은 나비, 나무 꼭대기에서 온종일 울어대는 매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곤충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최근 미래의 자원으로 관심을 받으며 곤충 산업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방학, 곤충 탐험대가 출동했습니다.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 만나보시죠. 문화동산 농장, 건강한 먹거리가 자라나는 텃밭에 농부들이 아닌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용히 텃밭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아이들. 열심히 뛰어도 보고 긴 채를 휘두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곤충입니다. 하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녀석들. 그 순간 커다란 채집망과 함께 나타난 사람. 잠시 텃밭 위를 이리저리 훑었을 뿐인데 다양한 곤충들이 그의 채집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곤충 생태교육연구소 한영식 소장.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곤충 채집에 나섰는데요.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날씨. 하지만 신기한 곤충 채집에 더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흐르고 다양한 텃밭 곤충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나비, 나방, 잠자리, 메뚜기에서 노린재와 그리마까지 그 종류만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재미있는 곤충 교실도 마련됐습니다. 뛰어난 잡기 능력을 선보인 잠자리, 아이들의 탄성이 터지고 직접 보고 얼굴에도 올려보며 그렇게 곤충에 대한 편견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곤충 이야기까지 곤충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되게 힘들게 뛰어다녀서 겨우 잡은 쌍잠자리인데 뿌듯했고요. 그리고 오늘 잠자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유익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곤충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었는데 와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곤충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곤충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텃밭에서 만나는 곤충 이야기. 도시농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차례에 걸쳐 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편 곤충은 지구 생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태계의 정상적인 순환을 지원하는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최근 디자인, 산업공학,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생물 다양성에서는 가장 풍부한 게 곤충이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알면 또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는 게 곤충이어서 곤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익히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까지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마 아이들의 도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텃밭의 또 다른 생명, 곤충.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미래의 자원으로서 주변 곤충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평창군 밑한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60호 백룡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룡동굴은 전국 최초의 탐험형 체형 동굴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한 7월 중순부터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입장권이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동굴 내에서 백룡호를 타고 10분간 시원한 동강의 강바람을 타고 들어가면 5억 년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랜턴을 다 끄고 동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펼쳐지는 암흑 체험은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대중교통을 통해 평창군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루 2차례 백룡동굴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창 멜론 메로니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조량이 풍부해 예년보다 높은 당도의 멜론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평창 멜론 메로니가 지난 6일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평창군은 38개 멜론 농가에서 약 2만 5천 톤의 멜론을 생산해 수확하고 있으며 이 멜론은 오는 10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평창 멜론 메로니는 이미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명품 멜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돼 네트가 고르고 선명한 것이 특징인데요. 맛과 향, 당도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올해 수확하는 멜론은 당도가 최고 18브릭스로 예년보다 1, 2브릭스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 메론은 고온에서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날씨가 일조량이 또 좋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멜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품 멜론이 탄생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평창군과 멜론 재배 농가가 합심해 꾸준히 재배 기술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랭지 지역이라는 기후적 장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지역이 이제 주야 온도가 크게 나타나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데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0수년간 계속 여기서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시설 같아요. 시설이 다른 이제 밑에 지방은 천창이나 몽골 그다음에 측창 그런 것이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쪽 평창 지역은 몽골, 천창, 측창, 나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뭐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메론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합니다. 평창군 기후에 적합하고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품종을 찾기 위해 머스크게와 황피게, 골드네트게 등 8개 품종에 대한 실증 실험 재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창 메론이 2018년까지 10헥타르를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반 시설을 더 확대해서 고품질의 메론을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지도라든지 생산 시설에 집중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홍보 기법을 다양화하고 유통체계 체질을 개선해 우리 지역을 전국 최고의 멜론 재배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멜론은 특히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재배된 멜론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평창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첨단 시설을 갖추고 새롭게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복지관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시는 만성로 일대 2,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한 지 25년 된 기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을 허물고 복지관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은 국비를 포함 모두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2월 완공되며 운동치료실과 정보화 교육실 등을 갖추고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게 됩니다. 제19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행사가 여수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일 양국 학생 43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한 이번 초청 행사에는 한일 양국의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 43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등 5종목으로 스포츠 교류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우위를 다지고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19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결정을 기념해 1997년부터 한일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경영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경영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가 여수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화에서 세계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영학자와 기업인 등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지방화에서 세계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김영순 GS칼텍스 전무와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전국의 저명한 경영학자들과 지역 경제계 인사들의 교류로 우리시 도시 마케팅과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하 예정인 돌산갓의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돌산갓 재배농업인과 돌산 갓김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돌산갓 재배농업인과 돌산갓김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규격에 맞는 갓 생산과 수확 후 관리, 작물 보호제 안전사용 등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현재 돌산갓은 1,100여 농가 360여 헥타르에서 연간 2.5회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생갓 판매액은 36,500여 톤에 350여억 원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상생일기를 찾기 위한 행정협력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양도시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력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포항 경주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현안 사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포항 경주 자치단체장 간 상생협력 공감 속에서 시작된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국도비 확보 방안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집중 모색됐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오산시 자연의 농장에서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통해 오감의 정서를 키우는 체험학습이 이뤄졌습니다. 방학에도 도시 공간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에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흙과 물, 햇빛의 생성 과정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어우러짐과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자연을 물들이는 오감 체험은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연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오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40여 명이 참여한 지난 12일에는 자연의 일부분인 흙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자연 속의 나와 우리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부드러운 황토흙을 소금과 잘 혼합해 배로 만든 광목천에 황토빛이 물들 수 있도록 손과 발로 주무르고 염색하는 과정을 체험했는데요. 방학 동안 아이들이 집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도시 공간에서 갇혀 지내잖아요. 저희 자연의 농장이라고 아주 좋은 자연 환경에 들어와서 흙을 만지고 신나게 노는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한편 흙과 바람, 햇빛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산물을 이용해 자연의 색을 물들이는 자연염색 체험은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정서적 발달과 심리적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9돌을 맞은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이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농가마다 흘린 땀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둬 서울광장 잔디밭을 꽉 채운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은 가격에 순박한 인심까지 맛보실 수 있는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달고 시고 맵고 짜고 쓴맛이 나는 과일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미자입니다.
이 오미자의 주산지인 문경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미자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추억을 담아보세요. 늦더위가 물러가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여름 더위가 여전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